안녕하십니까, 방중하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의미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힘들거나 지쳐 계신 분들은 아마도 기운을 북돋아주고 달래어준다라는 그런 의미의 위로를 떠올리실 테고, 성공을 애타게 바라는 분들은 아마도 상승과 성장의 의미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어떤 것을 떠올리셨든 다 정답입니다. 음식이 위로 가는 것만 빼고요. 네, 오늘 저는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고민에 빠진 분들을 위한 위로와 또 꿈을 향해 위로 올라가기 위해 도전하는 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또 치열하게 해나가고 있는 ABO 여러분들에게 위안과 용기가 되는 그런 시간을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위로받아서 위로 가는 시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다 보면 한 번씩 스스로가 못 믿어올 때가 생기죠.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큰 성장이 없는데 계속하는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건 시선을 한번 돌려보는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친절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되게 바쁜 사람으로, 또 어떤 분들은 저를 무례한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저를 오지랖 넓은 사람으로 이미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너무 신경 쓰지 말기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희의 모든 걸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남들은 우리를 단면이나 한 장면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연예인도 안티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내가 생각했을 때 정당하고 괜찮다면 단면만 보는 그들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내 자신에게 제일 잘 보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잘 보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이 한마디 딱 품고 한번 살아볼까요? 니들이 몰라서 그래.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영원히 나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건 또 아니겠죠. 또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 설득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득이라는 건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행위죠. 하지만 누구의 생각보다 먼저 설득해내야 되는 건 가장 자주 마주하는 스스로의 생각이죠.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설득력을 높이는 건 자기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설득할 줄 알아야 되고요. 스스로를 다독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긍정 필터를 매번 청소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남들이 저를 보는 이미지의 변화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는 셀프 이미지는 지금 마음만 바꿔 드시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몇 초 사이에 왠지 조금 더 괜찮은 내가 된 것 같지 않나요? 스스로들? 사실 그 몇 초 사이에 리더님이 더 멋져진 게 아닙니다. 진실은 원래 괜찮았던 리더님을 이제야 스스로 알아보는 눈이 생긴 거죠. 리더님은 원래 괜찮은 분이셨습니다. 사업을 지속하고 계시고 성장하기 위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 봐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허리 펴시고 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하시고 뭔가 있는 것처럼 한번 멋지게 한번 웃어봅시다. 그래도 아직 자존감이 올라오지 않고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고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고민의 본질이 뭘까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친한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친구야, 나 너무 급한데 10억만 빌려줘. 너무 급해. 여러분, 이때 여러분 고민이 될까요? 고민이 되지 않죠. 나의 능력 밖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애매하게 친한 친구가 밤에 찾아와서 친구야, 나 100만 원만 빌려줘. 너무 급해. 라고 얘기한다면
고민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빌려주는 것도 빌려주지 않는 것도 양측 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측이 다 가능하다는 건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리더님이 아메이가 고민된다는 건 아메이가 가능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을 하실 때 편리한 선택이 아닌 내 삶에, 내 미래에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우리 멋진 리더님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그 반전 같은 삶이 과연 있을까요? 전 요즘 해복이란 말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1월 1일에 해보러 가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업 설명이든 데모이든요. 사실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사업 설명과 데모니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주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DC드랍스의 거울은 마치 지니의 램프 같습니다. DC드랍스 데모를 많이 하다 보니 저희 집에 접시 닦는 걸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생겼습니다. 미팅장에서 파트너 아이들 열심히 보다 보니까 저희 집에 애 봐주는 좋은 이모님이 생겼습니다. 사업 설명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보다 더 잘하고 더 많이 하는 파트너가 생겼습니다. 미팅장에 앉아서 성실히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서서 강의하는 날이 왔습니다. 일이 없어도 누군가를 찾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남의 스토리를 매일 이야기하러 다니다 보니까 남들이 제 이야기를 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바빠도 돈 안 되는 시간을 열심히 보내니까 안 바빠도 돈 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남들 쉴 때 성실히 준비하시면 남들 일할 때 쉴 수 있는 바로 자산이라는 게 생깁니다. 젊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게 뭔가에 집중한다면 노후의 불안감과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원래 부자가 계속 부자인 것도 멋진 일이죠. 하지만 평범 혹은 그 이하였던 저희가 삶을 점점 성장시켜 나가면서 반전을 맛볼 때의 그 기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결국 봐! 된다고 했지? 맞다고 했지? 라는 한마디 남기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또 가식과 진심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웃는 게 더 유리하죠. 하지만 내가 원해서 웃는 게 아닐 때도 있다 보니 스스로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단면만 보면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네, 가식이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하지만 좋을 때만 웃는 건 아기들도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진심이 뭐냐면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하고 싶은 제 마음이 진심이고요. 여성분들은 아들 같은 딸이 되고 싶은 게 진심이고요. 고생하는 나에게 보상해주고 싶은 게 또 진심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것들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그 저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죠.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늘 진심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그럼 저는 맨날 저희 아이에게 야단치고 싶고 학생 때는 선생님께 반항하고 싶은 게 제 진심이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아이가 잘 크는 걸 원하기에 칭찬으로 키우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졸업하고 싶으니까 납득이 되지 않아도 선생님 지시를 따르는 척하면서 따랐던 것이죠.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정확하니까 우리가 그에 어울리는 표정과 행동과 몸짓과 외모를 갖추는 것, 그런 건 아니었나요? 과정도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결과도 원하는 대로 되길 바라는 건 아동의 심리라고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두고 할까 말까 고민은 아동 쪽이라면, 해낼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배워서라도 해내는 게 어른이라는 이야기를 저희 스폰서님이시자 어머니께 듣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한 과정은
잡식성이어야 합니다. 편식은 과정의 편함을 선택한 게 아닐까요? 눈앞에 있는 걸 먼저 한번 해봅시다. 고민이라는 통에 무언가가 들어가는 순간 그 사항은 무게한 연기가 됩니다. 지금 하고 또 하고 그냥 하고 해버리는 거죠. 안 하고 지나간 시간보다 훨씬 많은 게 남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사항으로 분류하는 건 너무 일차원적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걸어서 나온 사람 계신가요? 말하면서 나오신 분요? 아무도 안 계시지 않나요? 환경과 배움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렇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못할 거야 라고 또 생각하신다면 그건 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지금 우리의 이 현 상태는 환경이 선물해 준 겁니다. 환경에게 배워서 가능하게 된 거죠. 유인원 시기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만 해왔다면 아직도 우리는 벌거벗고 땅에 있는 거나 주워 먹고 다니고 있지 않을까요? 인류는 각 방향으로 영원히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나밖에 발전시킬 사람이 없겠죠.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눴을 때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구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배워서라도 억지로라도 해내고 원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지 않습니다. 미팅 속에 있으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점점 구체화되었고 그걸 더 많이 원하게 해졌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큰 기쁨 중 하나는 바로 능력의 여집합을 줄여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세상 제일 재밌는 일은 쉬는 것도 아니고요. 게임도 아니고요.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걸 해내는 것이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옳았다고 증명해내는 것.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주장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멋있는 삶 아닐까요? 이번에는 앞선 시간에 받았던 위로를 통해서 뜨겁게 위를 향해 보는 뜨겁게 위로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요. 첫 번째, 배움이 주는 영향입니다. 배워서 위로. 세상에 참 중요한 일 많죠. 하지만 그 중에 정신을 가다듬고 스스로를 독려하면서 스스로를 일으키는 일보다 중요한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배운다는 건 배우는 내용을 얻어가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미 배우러 온다는 그 자세에서부터 다른 분들과 달라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을 대단하게 바라볼 줄 알며 그 차이를 평생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배움과 노력으로 그 간격을 채울 수 있다는 그 믿음. 이 많은 것들이 배우는 자세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를 가다듬고 또 배우고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서 우리는 반드시 나아질 수 있거든요. 씨앗은 심고 나면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란 거죠. 노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나면 보이지 않는 노력이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땅 밑에서 나름의 속도로 씨앗은 자라고 있듯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 조금씩 결과를 만들어 나간다는 걸 알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헛수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노력하는 타이밍과 결과가 나는 타이밍에 시간차가 날 뿐인 거죠. 농부는 한 알의 씨앗을 심고 왜 그게 크지 않는가 하고 닥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클 것을 기대하며 쉼없이 하나하나 심어 나가는 거죠. 지금이 걱정하고 기대할 때가 아니라 배우고 움직일 때라는 걸 구별할 줄 안다면 남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는 수확하는 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좋은 일들이 함께 하게 될 거고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건 목표를 가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 우연 발생적인 사업자가 생기고 갑자기 어떠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PV가 생기는 일을 뜻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믿는 기적은 그 대부분은 그 목표만큼의 일감이 생기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감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는 게 바로 그 목표가 주는 기적이라는 걸 우리 다 같이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배움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멋진 가이드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귀하신 스폰서님들이시죠. 우리 사업 속에는 상담이라는 게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나눠야 할 것도 많고 지혜를 얻어야 하는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먼저 해보신 스폰서님이 계셔서 가이드를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사람에 대한 경외심도 잦은 만남 속에서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웅을 영웅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필히 그 영웅 가까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너무 신선했던 그런 상담들도 가면 갈수록 비슷한 이야기 같이 들리기도 하고 늘 안 그러려고 경계하려고 하지만 스폰서님의 제시에 또 다른 의견을 내는 저를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스와 핀의 속도가 비례한다라는 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사실 노를 한번 하는 건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 하지만 상담 속에서 노가 축적된다면 스폰서님도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제는 잘 되는 방법을 더 이상 제시하시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질 만한 방법만 제시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이 바로 이 사업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한 상담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을 위한 상담이 시작되는 거죠.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저번에 해봤던 걸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봤는데요? 라는 말 대신에 그 사람도 상황이 변했을 것이고 저도 성장했으니 이제 다시 해보면 다른 결과가 날 수도 있겠군요 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잘 못하는 걸 제시하실 수도 있죠. 저는 원래 그런 거 잘 못해요 보다 이번 기회로 저의 요리라든지 사업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실력이 늘 수도 있겠군요. 혹은 이것 관련 소비자들이 생기겠군요 라는 생각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똑같은 상담, 다른 반응, 다른 결과. 상담해주는 사람은 같은 말을 하지만 상담받는 사람의 자세가 다르니 결과가 다 다른 건 아닐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앞에 있는 이 스폰서님께서 10년 후 한국 최고의 리더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의 상담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가지를 지속을 해 나가는 거죠. 유년 시절 성장 과정 중에 저의 문제는 늘 지속성이었거든요. 태권도, 피아노, 웅변할 거 없이 처음 가면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집중을 하긴 합니다. 더 잘해보려고 집에 와서도 고민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자주 떠올립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에는 잘하려는 노력은커녕 그 일을 안 하고 있거나 혹은 다른 새로운 일에 관심을 보이는 저를 늘 발견해 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메이만큼은 어느새 15년 차가 됐습니다. 지금 저를 보시면 아마 남들은 끈기 있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 그렇게 진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태권도와 피아노를 금방 포기할 때와 똑같은 저인데 어느새 15년이 됐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 혼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정답은 상호유기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열정과 지식, 의지 등을 다른 분들과 연속해서 계속 주고받았던 것들이 지금까지 제가 아메이를 계속 해올 수 있었던 에너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ABO들, 즉 스폰서님, 형제 파트너님, 또 파트너 리더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아메이를 한다고 다 저처럼 길게 하셨던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짧게 하셨지만 저보다 더 열심히 했던 분도 전 봤거든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제가 결코 제가 더 나아서 계속하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나마 잘했던 게 뭘까라는 걸 한번 찾아보니 좀 더 자주 아메이 환경 안에 저를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즉 미팅이었죠. 일주일에 4-5번을 나약한 저를 그 환경 안으로 계속해서 넣어놨습니다. 그것이 15년을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헬스클럽 비유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혹시 러닝머신 집에 하나씩 있으신가요? 그런 얘기 하죠. 걸으려고 샀는데 걸었다. 네, 걸어 다니려고 샀는데 옷을 걸었다라는 거죠. 집에 있는 러닝머신은 어느새 옷걸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헬스장에 가셔서 헬스장 러닝머신에 옷을 넣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집에서는 어떤 기구를 가져다 놓아도 운동하지 않던 제가 헬스장까지 간다면 뭐라도 하나 하고 돌아옵니다. 전 그것이 같은 방향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몸짱이 되고 싶다는 욕구는 문득문득 생깁니다. 길을 가다가 권상우나 비의 사진을 본다든지, 수영장이나 목욕탕을 갈 일이 있었다든지, 어느 날 옷이 잘 안 맞는다든지 등의 경험으로 몸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쉽게 생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지속시켜 나가는 게 진짜 성공이지요. 욕구의 시작보다 욕구의 지속이 결국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거든요. 욕구의 지속이 우리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는 꾸준히 원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조금 하다가 잘 안 되면 다른 것을 모색하는 평생 인생의 방랑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일에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구간이 출현하지 않던가요? 지속적인 욕구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구간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욕구가 생기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연한 경험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욕구를 지속시켜 나가는 건 같은 방향으로 함께 해 나가는 동료들에 의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즉 제가 몸짱이 아닌 이유는 뭘까요? 주위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 방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뜻하는 거죠. 제가 매일 만나는 친구들이 모두 몸짱이고 오늘 뭐 해? 이러면 하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오늘 뭐 먹었어? 보충제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만 있다면 오히려 제가 운동을 안 하고 배기는 게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메이에서는 그 동료들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모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은 삶이라는 공동의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팅 안에 있으면 결국 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의 8알은 출석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시작할 때의 집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3년 후에도 계속 하고 있는가 아닐까요? 미팅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결단도, 파트너들에 대한 결단도, 스스로에 대한 자기 반성도,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반성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반성과 반성이 합쳐지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미팅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대단한 성과도 하루하루 일터에 나가는 것으로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의 한 부분을 만들어줄 멋진 하루 함께 살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엔 두 번째로 위로 가는 방향성. 원래의 우리에서 바꿔서 위로 향하는 3가지 방향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편리한 선택보다는 유리한 선택. 편한 선택보다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로 인해서 다이아몬드 이상의 핀이 되었다고 하면
아, 정말 열심히 했겠구나. 정말 많은 노력을 했겠구나.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신 분들의 생각은 늘 다르시더라고요. 아메이는 노력이 아닌 좋은 선택의 연속으로 성공하는 일이라고 대부분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즉, 내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다면 오늘 미팅을 참석할지 참석하지 않을지, 배운 것을 배운 대로 따라 해볼 것인지 말 것인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볼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의사갈등 상황에서 좋은 선택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목표와 목적의식이지요. 그것들이 뚜렷할 때 우리는 보다 명료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등산에 유리한 복장과 수영에 유리한 복장은 다를 수밖에 없죠. 편한 복장보다는 좀 더 유리한 복장으로, 편한 화장보다는 좀 더 유리한 화장으로, 편한 헤어보다는 좀 더 유리한 헤어로, 이런 외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 내 성공에 유리한 긍정으로, 그냥 뭐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한 번 더 배우는 쪽으로,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소비자나 저희 지인들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그들에게 무언가를 시도를 해보는 것. 일이 생겨서 가는 게 아니라 가면 일이 생긴다라는 걸 믿는 것. 이런 내면적인 결정까지 편한 쪽이 아니라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 목록을 보시면 느끼겠지만 늘 불리한 건 편합니다. 편한 건 불리합니다. 오늘 하시는 유리한 선택들이 리더님들의 삶을 유리한 위치로 옮겨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헷갈릴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스폰서님의 방향성이 가장 유리합니다. 두 번째 방향성은 바로 재미없어 하는 분들을 위한 건데요. 이 비즈니스가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생기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까이서 보면 안 재밌는 것이 없고 멀리서 보면 유치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보드게임이든 동아리든 뭐 운동이든 뭐 드라마든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서 보면 모든 게 재밌습니다. 반대로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 또 그렇게 유치한 게 없습니다. 대상에 대한 흥미도는 저의 적성보다는 저와 그 대상의 거리에 있는 게 아닐까요? 혹시 리더님들 잘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그럼 한번 가까이 다가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생각보다 더 재밌을 수 있거든요. 이 사업 안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한번 안에 들어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생각보다 재밌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아메이 안에서 한번 인싸가 되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정말 신나는 아메이가 내 인생에서 구현이 될 거예요. 우리가 왜 늘 이렇게 신나 있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세 번째 방향성은 스트레스에 대한 겁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중에 한 연구가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스트레스는 나에게 좋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독이 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즉 스트레스는 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안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예를 들어 숙제로 비유를 해보자면 첫 번째, 숙제를 해야 되는데 걱정만 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 뭘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치 체한 것처럼요. 하지만 두 번째 스트레스는 좀 다르죠. 실제로 숙제를 하면서 숙제 안에서 어려운 문제나 잘 모르는 부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있죠. 어떤 스트레스가 우리를 성장시킬까요? 세상은요, 멈춰도 스트레스, 가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어차피 스트레스 많은 세상, 가면서 받으면 남는 거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멈춰서 스트레스 받은 사람에게 시간은 나중에 가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겁니다.
오늘부터 숫자를 정해서 통화를 나눠보든지 사람과의 만남을 가져보든지 뭐든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뭔가 진행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 한번 매일 해보자는 거죠.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쉬는 그런 취미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켜도 안 내켜도 늘 출근하는 직장인처럼 출근하는 마인드로 일처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노력이 간헐적이면 수입도 간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노력이 지속적이면 수입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또 하나의 방향성은 원래라는 말을 지우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그래. 원래 이런 거 못해. 난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원래 사람이 없어. 정말 원래가 무서운 건 나를 한계 지으며 더 이상의 성장을 거부하기 때문인데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서 원래라는 말에 자기를 가둬놓습니다. 클 수 있는 아이의 침대를 바꾸지 않고 억지로 끼워서 재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원래 난 사람이 없다. 원래 사람 만나는 걸 어려워한다는 말을 상담하면서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어쩌면 나는 21세기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단순 노동으로 하는 일은 없어진다는 걸 다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일은 사람은 대하는 일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많든지 사귀는 법을 알든지 두 개 중 하나는 있어야 밥을 먹고 사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많이 알고 관계를 잘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인데요. 만약 아직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 해도 아직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사람 사귀는 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원래 그래라는 마음을 지워야 합니다. 원래라는 말만 지우면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무한한 가능성이 다시 생겨나게 되실 겁니다. 그걸 갖고 있어서 우리 인생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 뉴 다이아몬드가 되었다는 소식을 건너서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 들으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난 사람이 없어서 안 돼. 난 여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걸?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없지만 하다 보면 아는 사람 늘어나겠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일본의 한 분이 실수를 통해서 주위의 많은 분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결국 다이아몬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겠다 생각을 했었을까요? 도시를 옮겨서 5년 동안 생선 장사를 하시면서 새롭게 사람들을 사귀어서 5년 후에 아메이를 새롭게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또 5년이 지난 후에 결국 다이아몬드가 되셨다고 하던데요. 6레그가 없으니 어쩔 수가 없어가 아니라 6레그가 있어야 하니까 6명이 생길 때까지 한번 사귀어 봐야겠네. 시도 후에 또 잘 안 되네. 하지 말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저 친구는 못 알아듣네.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 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결과는 너무 다르죠. 여러분들의 리더님들의 아이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길 원하시는가요? 사실 망고불변의 진리지요. 가치가 있으면 변화를 해서라도 한번 해내어 봐야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오늘 저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혹시나 괜한 시간적 민폐만 끼친 게 아닌가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어쩌면 또 열정적으로 성장하고 계신 분에게는 더 큰 용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어쩌면 조금 어려워하고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더 큰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고요. 또 더 큰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용기를 내서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줬으면 하는 게 저의 큰 바람이고요.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위로받아 위로 가자.